안녕하십니까. 부산 화명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소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Medications and Mother's Milk입니다. 올해 모유수유와 약물에 관련된 이슈로는 올해는 코로나 하위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면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질환의 중증도가 내려가고 일선 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이 시작되어서 모유수유 중 약물 상담에서도 단연코 코로나 관련 약물이 빈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를 비롯한 상담 빈도 탑10의 질환군을 추려서 빈도 높은 약물들에 대하여 조사 및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마더세이프 부산센터에서 모유수유 관련 약물 상담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1336건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개별 질환별로 분류하였을 때 역시 코로나가 14%로 1위였고 그 다음이 감기 순이었는데 상위 10가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가 45%로 상대적으로 비대상군이 많아서 질환군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역시 코로나를 포함한 호흡기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피부, 소화기 순이었습니다. 약물 분류는 닥터 에일의 L1에서 L5까지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본으로 하여 WHO의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하였습니다. 닥터 에일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우선 표시하고 여기 내용이 없을 경우 드럭 인포와 모태 독성학 2판의 내용을 한글로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호흡기는 코비드-19이 184건, 감기가 180건이었는데 자료를 취합한 기간이 작년부터인 것을 생각했을 때 올해만 코로나 관련 처방이 집중되었을 것인데 감기와 유사한 건수를 보였다는 것은 많은 수의 처방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용된 약물들 중 안티파이레틱스로는 아세타미노펜, 엔세이드 모두 L1입니다. 안티히스타민의 경우 클로로페니라민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 사용이 되었는데 L3고요. 복합제의 경우에는 클로로페니라민과 L2인 메틸 에페드린에다가 상품명 코프 시럽의 경우 L3인 하이드로코데인이 들어있습니다. 코데인은 단일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서 통증 조절에 사용이 되고 복합제는 소량이 들어있어서 한회 마약이 되면서 기침, 가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데인 단일제 사용은 피해야겠습니다. 상품명 코데원 얘는 클로로페니라민의 메틸에페드린 디하이드로코데인에 플러스 L3인 고아이페네신이 있는데 고아이페네신은 에피커시가 떨어져서 수유무액에서의 사용은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역시 엔세이드와 난오피오이드 아날제식스 안티파이레틱스가 컴포터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WHO에서도 코데인 단독 사용은 오케이저널 도주에서 컴포터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안티바이오틱스에는 아목시실린 단독이나 클라블러네이트가 붙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L1이고요. 익스펙토란트로는 상품명 뮤테란, 아세틸 시스테인이 있었는데 모유수유 관련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WHO에서도 베타락탐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안전한데 페니실린이 아기에게 알러직 리액션을 일으킬 수는 있기 때문에 혹시 래쉬와 같은 알러지 반응이 있지 않은지 아기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입니다. 두드러기 소형증이 첫 번째, 무좀이 두 번째 순인데요. 사용된 클로로페니라민은 L3입니다. 프레드니솔로는 L2인데
일단 콜티코스테로이드는 대부분 모유에 적은 양이 분비되고 스몰 도즈를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스테로이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 도즈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클로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베포타스틴은 2세대 안티히스타민인데 모유 수유 관련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무좀에 사용된 털비나핀 L3이고 클로트리마졸 L2인데 모두 토피칼 제제로 사용되었고 토피칼 제제의 경우에는 시스테믹 업접션이 아주 미니멀하기 때문에 사용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산부인과에서 클로트리마졸을 질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서는 흡수량이 3에서 10%로 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WHO에서도 토피칼 제제 사용은 일단 많은 어마운트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수유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화기인데 장염 위험 순이었고요. 다이제스티브로 사용된 바실루스의 이런 애들은 일단 모유수유 관련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안티스파스모딕의 상품명 포리부틴, 트리메부틴은 L3인데 모유로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모체에 대한 베니핏이 포텐셜 리스크를 상회할 때만 사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경제 티로프라마이드와 모사프라이드는 모유수유 관련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WHO에서는 GI 드럭들 중에 시메티딘과 메토클로프라마이드는 롱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비인후에서는 비염이 첫 번째, 축농증 부비동염이 두 번째 순이었는데 비염에서 사용된 세트리지는 L2이고 2세대 안티히스타민입니다. 수유모에서의 시즈널 알러지에서 엑설런트 초이스라고 하고요. 슈도에페드린은 L3인데 모유 수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클로로페니라민 L3이고 축농증에 사용된 아세타미노펜, 아모크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모두 L1입니다. 비뇨기는 질염, 방광염 순인데요. 먼저 질염의 세파클론은 L1이고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좀 흔하게 사용되는 상품명 지노센스, ONG, 포리지 같은 애들은 L3인 네오마이신과 L1인 니스타틴, L2인 폴리믹신의 복합제입니다. 메트로니다졸은 L2이고 방광염에 사용된 세파클로 아목시실린 모두 L1입니다. 관절 통증은 손목 통증, 허리 통증 순이었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된 아세토아미노펜과 인세이드는 모두 L1입니다. 트라마돌을 사용을 했었는데 트라마돌은 L3이고 얘는 오피에이트와 유사한 아날제식스이고 애드버스 이펙트가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증에 사용된 스테로이드로 트리암시놀론과 덱사메타손이 있는데 모두 L3이고 주사로 투여되었습니다. 리도케인은 L2입니다. 덱사메타손의 경우에는 프레드니손과 이펙트는 유사한데 롱 액팅이고 더 포텐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WHO에서도 덱사메타손과 하이드로콜티손은 싱글 도즈로 사용하는 것은 컴패터블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산 후 문제로는 제왕절개나 회음부 절개의 상처가 문제되는 경우였는데 제왕절개에 사용된 세파클로, 아세타미노펜, 엔세드인, 잘토프로펜은 모두 L1입니다. 회음부 상처 문제에서 사용된 세파클로와 아세타미노펜은 모두 L1인데 브로멜라인은 모유수유 관련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밑에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안과에서는 다래끼가 첫 번째, 결막염이 두 번째였습니다. 다래끼에서 사용된 피오, 세파클로, 록소프로펜은 L1이고 점안액으로 사용된 레보플록사신, 터브라마이신, 오플록사신은 모두 L2입니다. 점안액의 경우에는 흡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유모에게 사용 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막염에 사용된 약물들은 모두 점안액인데 플로로메솔론과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은 모유수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올로파타딘과 나머지 토브라마이신은 L2입니다. 유선염은 치료를 잘 아시다시피 젖을 짜거나 아기를 빨려서 최대한 젖을 계속 비우면서 안티바이오틱스와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드럭을 사용하는 것이 주 치료입니다. 사용된 아세타미노펜, 세파클로, 아목시실린, 이부프로펜 모두 L1이고요. 치과에서의 치주 질환에 아목시실린, 록소프로펜 L1이고 로컬 인젝션으로 사용된 리도케인 L2입니다. 발치에서 사용된 약물들 역시 L1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스피딩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란셋에 실린 논문입니다. 113개국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세 미만의 아이들의 브레스트 밀크, 포뮬라, 애니멀 밀크 컨섬션의 레이트와 타임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위쪽의 그래프는 국가들을 인컴에 따라 어퍼 미들, 로어 미들, 로우 인컴으로 나누어서 완전 모유 수유는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에서 특히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고 포뮬라 컨섬션도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각 지역에 따라서 완전 모유 수유의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감소하는 양상이 보이고 포뮬라 컨섬션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증가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만 보시면 모든 국가에서 전체 피딩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하이 인컴 컨트리에서는 애니 브레스트 피딩이 증가함 이외에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어퍼 미드 인컴 컨트리에서는 완전 모유 수유도 증가하였지만 포뮬라 컨섬션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어 미드 인컴 컨트리에서는 전체 수유율이 약간 감소하고 포뮬라 컨섬션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컴 순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로 갈수록 수유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유율은 비슷한데 하이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에서는 증가하는 양상, 로어 미들 인컴 컨트리는 변화가 없었고 로우 인컴 컨트리는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포뮬라 밀크 컨섬션에 대해서는 어퍼 미들 인컴 컨트리에서 우려스러운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헬스 서비스와 커뮤니티적으로 수요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과 인터벤션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오래 하도록 하기 위해 수유를 장려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과 가정 방문 및 교육, 서포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일본에서 수유모들의 약물 사용과 인포메이션 소스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수유율이 감소하면 난 프리스크립션 드럭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수유는 난 프리스크립션 드럭의 사용에는 큰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이 프리스크립션 드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유모들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마더세이프도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했었는데요. 그동안 PCR 검사도 여러 번 받아보셨을 테고
모든 출입 장소에서 체온을 측정하던 시절도 있었고, 올해에는 신속항원 검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일상이 회복된 상태인데요. 코비드-19이 모유 수유에 미친 영향에 대한 2022년 논문입니다. 당연히 팬데믹은 모유 수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버추얼 브레스트피딩 서포트는 대면을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소아과 쪽에서 신생아의 감염을 우려해서 산모가 격리 해제가 됐음에도 코로나 PCR 양성이 나와서 분만을 했었는데 신생아를 격리를 시켰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지속되어야 하는 키 프랙티스로 제로 세퍼레이션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머와 아기를 분리하지 말고 스킨 투 스킨 컨택트를 장려하며 모유 수유에 대한 하이 퀄리티 서포트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AJOG에 실린 마터널 코비드-19에 대한 프리네이탈 익스포저와 페리네이탈 케어가 네오네이탈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멀티내셔널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동안 총 18개국에서 4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임신 중 코비드-19 감염은 애드버스 뉴본 아웃컴과 관련이 있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태중에서 노출된 기간과 태어난 신생아의 코로나 양성률이 크게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유는 분유나 비경구 피딩과 비교해서 신생아 양성률과 관련되지 않았고, 스킨 투 스킨 컨택트나 모자 동실, 직접 모유 수유도 위험 요인이 아니어서 모유 수유를 촉진하고 지속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걱정이나 우려만으로 엄마와 아기를 격리시키거나 모유 수유를 못하도록 하지는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유 수유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유를 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들고 수유모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유 수유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전부터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수유 중에 약물을 사용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약들은 피하고 최근에 나온 약들보다는 데이터가 있는 약물을 선택하도록 하고 아기가 신생아인지 조산아인지 확인도 필요하고 출산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모유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물들이 아기에게 서브 클리니컬 레벨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약물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것만으로 수유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히 의사의 불안이나 무지로 수유를 중단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유모가 약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의료진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수유모와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